예,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또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끝에 목숨을 잃은 사건까지 잇따른 경찰의 부실한 강력사건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천 흉기 난동 사건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경도 있었고요. 또 19년차 베테랑 남성 경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흉기를 든 그 어떤 범인을 제압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않았겠습니까? 경찰의 대응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규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네. 우리 경찰의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예. 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라는 것을 이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시민의 바람이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경찰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이 시민이 범죄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그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시민의 그런 기대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소극적이고 그런 부실한 대응으로 뭐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분들과 또 국민들께 깊이 사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실 대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네. 경찰이 대응 체계도 정비해야 될 것이고 또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경찰도 분명히 당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더니 어떤 흉기를 든 가해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저건과 권총을 소지하고 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현장에서 이걸 사용하지 못했던 거는 매뉴얼이 좀 이렇게 복잡했던 건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뭐 저는 이제 이것을 대응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경찰은 이미 이제 2019년부터 이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상대방의 위험 수위를 5단계로 나누고 예. 거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단계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이 강해지는 것이죠. 특히 이제 4단계에서 어떤 이제 폭력적 공격이 있을 때는 네. 경찰관은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5단계인 이 치명적 공격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경찰관이나 제3자가 뭐 심각한 부상이라든가 또 사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네. 경찰관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이제 현장 대응 매뉴얼에서도 범인이 흉기를 든 경우에는 이 경찰관이 테이저건, 이게 전자충격기죠, 그죠?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서 제압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테이저건도 사용하지 않았고 예. 또 심지어 이 현장을 이탈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 네.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사실 이게 여경이 혼자 출동했고 여경이 그 현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면서 뭐 또 젠더 문제까지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예. 사실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그 젠더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것을 이제 경찰의 기본 자세라든가 또 경찰의 태도, 자질 이런 것들을 비롯한 경찰관의 어떤 치안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 경찰은 우리가 사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치안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예. 또 현장에서의 어떤 신속한 판단 능력이라든가 또 현장 대응 능력이 또 좀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경찰관들의 이 기본 자세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특히 이제 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라든가 혹시 또 가잉대항이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모면하겠다는 태도 네, 네. 또 이제 피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적인 그런 이제 잘못된 이 경찰 조직 문화가 이런 부실 대응을 키우는데 큰 몫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그 가감한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그런 치안 전문가로서 이 역량을 가지도록 또 해야 될 것이고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육 예. 훈련도 해야 되고 또한 조직 문화의 쇄신도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변 보호 대상자였던 30대 여성이 이제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살된 그 사건도 들여다보면 이거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좀 허술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 신변 보호 위치 확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네. 보죠. 이 사건에서는 그 시범 운영 중인 그 새로운 위치 확인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좀 더 그 범위가 좁은 그 그렇습니다. 스마트워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죠. 오류가 네. 발생하니까 다시 기존의 PCR 방식의 그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하니까 이 기존의 PCR 방식은 대상자 위치 오차 범위가 한 2km 정도 되죠. 네, 그래서 2km 상당히 내에 이제 넓은, 위치를 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찾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렇죠. 또 출동 시간도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돼야 될 것이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지금 스마트워치 확인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서 네,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시스템은 기존의 소위 PCR 방식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위치 확인의 범위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m에서 한 50m 반경으로 예. 이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 이 그 시스템이 지금 이번 그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오류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서 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한다면은 이제 정확하게 좀 출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출동 시간의 지연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경찰에 상당한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고요, 또 자치경찰제 도입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부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